안녕하세요. 모아자 코칭 영어 크리쌤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앞서서요, 모아자 코칭 영어라고 했는데요. 모국어를 탄탄히 하여 아웃풋이 확실히 나타나는 자기주도 영어학습법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12살 딸 쌍둥이 엄마이기도 하고 대치동 목동에서 오랜 시간 강의를 한 강사이기도 합니다. 영어교육 전공자로서 저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면서 좋았던 방법들을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 책을 쓸 때만 해도 아웃풋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웃풋이 중요하다는 영상들도 보여서 제가 마음이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제 영상에 좋은 부분들이 있다면 또 많은 분들하고 같이 꼭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뒷부분에 제가 공지사항도 넣어놨으니까 공지사항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학부모님들과 많이 상담하면서 우리 아이 영어 정말 늦은 걸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제 교육 철학하고도 많이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영어 시작 적기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3년 만에 테드를 공부할 수 있었는지 그런 관련된 영상도 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진솔하게 제가 많은 상담했던 부분들과 어머니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로 이 영상을 꾸며보고자 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이 있죠. 우리 아이가 정말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죠. 외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에 다 갈 수는 없잖아요. 못 가니까 한국에서 외국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듣는 환경, 인풋을 하려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것이 기존의 엄마표 영어의 큰 틀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외국처럼 많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거부감이 심했던 아이들입니다. 8세 이전에 제가 영어 관련된 음악을 틀거나 영어로 말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영어 책을 읽어주려고 하면은 아이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책을 막 덮어버리고 책을 막 숨기고, 그리고 제가 영어 쓰면은 너무 손살이 치고,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8세 때 저를 봤다면 저 엄마표 영어에 실패한 엄마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많은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하루에 3시간 동안 영어에 노출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영어 소리가 되게 듣기 싫은 소음인 거예요. 저희 아이한테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엄마표 영어가 잘 맞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많은 카페나 아니면 엄마들끼리 커뮤니티에 저도 많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엄마들 이렇게 모임에 제가 가서 강연을 한다거나 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아이가 8세까지는 엄마표 영어에 실패고 제가 과연 끈질기지 못해서, 제가 부족해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못하는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저는 그냥 저희 아이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엄마들이 되게 많이 자책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우리 아이가 제가 영어책 읽어주는 걸 싫어하나 봐요. 우리 아이는 왜 다른 아이들처럼 영어 노래 부르는 거를 싫어할까요? 선생님, 제가 그때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해줬다면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많이 자책을 합니다. 저는요, 엄마들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엄마의 잘못일까요? 엄마의 잘못 아닙니다. 오늘은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부모님 잘못 아니고요. 아이마다 다 다를 뿐이라고요. 8세 이전에 헬로우밖에 못하니까 주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딸은 영어 잘하나요?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은 영어 되게 싫어해요. 라고 말할 때마다 막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진짜 어떻게 얘네들을 어떻게 막 잡아서라도 어떻게 막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까? 저도 고민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속상함을 내려두고 우리 아이는 안 되는구나, 우리 아이는 다르구나 라고 했더니 두 가지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어가 외국어라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어를 거부하는 저희 아이에게 영어 시간을 너무 많이 노출을 하는 것보다 영어를 그냥 외국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학습으로 짧은 시간 공부하는 대신에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힘을 아이에게 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어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살 세상은 저희가 살 세상하고는 저는 아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조금 더 잘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어가 도구로서 우리 아이가 무언가 배울 때, 무언가 할 때 크게 네이티브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이 아이가 학습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 할 수 있다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나니 중요한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오랜 시간 영어 강사를 했지만 영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어보다는요, 아이들 인성, 그리고 아이 놀이 시간, 그리고 아이가 충분히 책을 읽으면서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보다는요, 아이들의 사고력, 창의력 이런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국어가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은 저희의 모국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영어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상한 마음들은 모국어 실력을 확장시키는데, 확대시키는데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불안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수능 강사였잖아요.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 학생들 다 가르쳐보고 그 아이들이 사회 나가는 것까지 보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모국어구나. 외국어 실력은 결코 모국어 실력을 넘지 못합니다. 이것은 모든 논문에서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내가 모국어를 높여주면 그만큼 외국어 실력이 빠르게 향상될 수 있음을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경험적으로 제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좀 늦어도 영어를 거부해도 모국어 확장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적게 하더라도 스스로 계획 세워서 하나라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힘이 결국에 아이에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아이가 8세 이후에 영어를 했던 것이 모국어가 확실히 마음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빠르게 영어를 배울 수 있었고 8세 이후에 영어를 했기 때문에 저희 주도가 아니라 아이와 호흡을 맞추면서 아이의 호흡대로 조금 지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영상에 보면요, 1년 반 만에 해리포터를 읽었고 3년 만에 테드를 공부하고 이런 쌍둥이를 보면서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8세 때 저희 쌍둥이를 보셨다면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엄마표 영어 못하네, 실패했네 라고 얘기하시겠죠. 하지만 지금 저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지금 결과가 지금 아이가 영어 몇 마디 더 한다고 생활영어를 더 한다고 해서 그게 최종 결과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되게 불안했었거든요. 다른 아이들 조금 높은 수준의 책을 읽고 영어로 몇 마디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부러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부럽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금 길게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최근 엄마표 이렇게 카페에 제가 가보면요, 아이들이 2, 3학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는 안 되나 봐요. 왜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못하죠? 라고 하면서 포기하시더라고요. 영어 시작 시점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포기 시점도 너무 빨라지는 지금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아이에게 거부감이 왔다면 조금 기다려주세요. 최근에 많은 이웃분들이 오면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저희 아이는 이전 엄마표 영어로 잘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효율적인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신다면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또 영어를 영상으로 보다가 학습으로 들어갈 때 또 학습을 하면서 또 막힐 때 그런 부분들을 누군가 이야기해 준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영상들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엄마들이 다 다르잖아요. 막말로 우리 다 피부 타입 다르고 생김새 다 다르듯이 그냥 우리 아이들 다른 것 뿐이니까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습 방법으로 즐겁게 공부를 하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민되시는 내용이 있으면요, 댓글도 좋고 또 제 블로그 오시면 비밀 댓글도 많이 다시거든요.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7월 달에는 강연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8월에는 강연을 많이 못해서 지금 새로 오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존에 저의 강연을 너무 듣고 싶어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만간 강연 공지도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시다면 저희 블로그 오셔서 이웃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른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바른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즐겁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는 아이가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잘 코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아이들과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